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LNF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오늘 이번 달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9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내일이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좀 해봤는데, 다행히도 LNF는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LNF를 또 뭐 다른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9월 한 달 동안의 이 LNF의 흐름과 그리고 최근까지 주가가 고점을 갱신을 하고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에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고 나서 LNF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Q&A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함께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래 차트 분석을 항상 마지막에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차트를 먼저 얘기를 하고 바로 공매도 얘기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차트가 사실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10월 달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가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응만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차트쟁이죠. 차트쟁이 분들은 이 차트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차적인 부분 17만원 구간을 이탈을 해서 그리고 제가 지지 구간으로 최종 방어선으로 말씀드렸던 16만원 가격대까지 이제 진입을 한 상태죠. 그래서 10월 달에 주가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10만원, 16만원 구간은 최대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수급 측면에서 좀 봤을 때 외국인이 단기간에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제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제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현재 LNF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측이랑 그리고 연기금, 기타 법인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큰 매도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만으로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마이너스를 확인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수급이 이탈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제가 최근 5일 그리고 20일 기준으로 수급을 좀 많이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40일 기준으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40일 기준으로 수급을 체크를 해드리면은 왜 40일 기준으로 수급을 체크를 하냐? 최근 전까지 이제 30만원 이상까지 주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나왔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 하락이 이제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두 달 동안 주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물량을 보유하고 있던 주체들이 과연 이 하락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지금 키움증권도 그렇고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신한투자증권과 토스투자증권 이렇게 이제 5개의 증권사를 살펴보면은 크게 매도를 진행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조금씩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매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 이탈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나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모건스탠리와 그리고 JP모건에서 최근에 매수세를 계속해서 넣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모건스탠리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JP모건에서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4일간 JP 모건 서울에서는 4일간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4일 동안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동향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순매수 수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다가 오늘 이제 모건 스탠리는 매도를 좀 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원래는 이제 한 4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 4만 주 부분을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단타를 진행을 하려고 이제 단기 수급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단기 손절을 진행을 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JP 모건 서울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순매수 수량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쌓아가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봐야겠고요. 그럼 공매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공매도 말씀드릴 때 항상 이 수치 이제 숫자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공매도가 진행이 된 건지, 뭐 줄어드는 건지, 올라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이제 쉽게 볼 수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이제 수치화해서 이걸 그래프화 해 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는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놨는데, 6월 1일부터 이제 9월 21일까지의 공매도 수량을 제가 계산을 해서 그래프를 만든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상태죠. 공매도 수량이 많은 상태죠. 6월 대비해서 9월 13일 고점을 찍고 현재는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월 달에 진입을 했을 때 공매도가 과연 확실히 꺾여주는지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좀 지켜봐야겠죠. 이게 가장 현재 중요한 시점이니까 공매도가 꺾이는 시점이 우리가 바로 추가 매수나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이제 수치를 매일같이 업데이트해서 LNF 촬영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10월 달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공매도 수량도 점진적으로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걸 가장 바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매일같이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LNF에서 발표한, 이제 LNF에서 공개를 해준 이 8월 IR 뉴스. 그러니까, 8월 달에 중요한 이제 Q&A가 있었던 부분을 올려준 건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얼마나 일맥상통하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9월 달에는 뭐 따로 이제 Q&A나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10월 달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올 테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LF 양극재 판매 전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프리미엄 하이니켈 제품의 선점 지속과 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이고 니켈 함량 95% 이상 단결정 생산으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기술 격차 확대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IR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취합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자료를 현재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료 취합이 완료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 LFP 생산과 그리고 NCM 제품군 확대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죠.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LFP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저가형,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가형 배터리인 이 LFP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려고 여러 기업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가 아마
가격 경쟁이기 때문에 LFP로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벤츠도 이번에 테슬라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저가 트림은 이제 LFP를 사용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현재 저가 트림에 LFP를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LFP 관련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실적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LF 이제 신사업 전략인데, 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제 전구체부터 시작해서 LFP, 음극재, 그리고 리사이클링까지 이런 부분을 하나로 이제 만드는 이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현재 이 LNF도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은 에코프로의 시스템이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에코프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양극재부터 음극재, 배터리 이제 재활용까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순환을 매주화 시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이 LNF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제가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LNF도 이제 리사이클링 이제 폐배터리 관련인데, 리사이클링 관련해서도 현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것도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기사 하나 보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고체는 현재 이제 생산, 합작 회사 설립을 승인을 받은 상태고 공장 설계 작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FP는 이제 고객사와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 공장 입지 요건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극재랑 리튬 공장 입지 요건 검토와 지자체 보조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사와 관계, 이 고객사와 그리고 OEM사 물량 대응을 위해서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기존 고객사와 중장기 관점에서 논의 중에 있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3분기 내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장기 투자자분들이랑 이제 Q&A 한 게 있어요. 질의응답 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이전은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뭐 어차피 이거는 10월 25일 날 이제 진행이 된다, 임시 추정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공지가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정 변경이 있으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빠르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IR 강화, 현재 지금 LNF가 이 주주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IR 강화를 진행을 하고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신뢰를 다시 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LNF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잃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정말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팀원분들이랑 다른 이제 연구원분들이랑 저희 리서치 팀에서 다른 연구원분들이랑 점심 식사를 하는데 LNF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투자 가치에 매력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차트 측면도 그렇고, 이제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LNF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런 분들 대부분 이제 물어보면은 고점에서 다 이미 물린 기업들이 있어요. 주가 상승할 때 따라붙어서 고점에 물려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는 이런 패턴에 이제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LNF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이제 해 나아가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가 상승이 이제 나와줄 때 단기 차익 실현이라든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미 이제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이제 인식이 현재 좋지가 않다. 그래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그 개선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지금 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하반기 전망을 좀 보면은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영업 이익에 대한
하는 리스크는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보다는 3분기 영업이익은 개선될 전망이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서는 환율 때문에 이제 환율이 떨어져서 영업이익에 손실을 봤다면은 현재는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득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이어서 제가 장기 투자자들 그 질의응답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는 크게 볼 게 없어서 여기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름 중에 발표가 가능할 것인, 이에 대해 3분기 내로 이해를 하면 되겠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 발표 후에 신규 해외 고객사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임. 이 신규 해외 고객사에 대해 올해 발표가 가능하냐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일 LS, LNF 전구체 합작사에서 이제 생산하게 되는 제품은 해외 신규 고객사에 공급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질문과 동일하냐, 그 바로 문의했던 그 신규 해외 고객사로 이해를 하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가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레드우드 멀티리얼즈인데, 레드우드 멀티리얼즈에 현재 LNF가 투자를 한 상황이잖아요.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IR 담당자가 답변을 진행을 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긴 맞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고객사와 긍정적으로 이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시기적인 부분이지만 3분기 중에 이제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장기 공급 관련해서 3분기 내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합니다. 이 3분기라면은 10월 달이겠죠. 제 추측상 이제 10월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LNF를 10월 달에 기대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10월 달에 빅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고객사와 이 계약, 위에 말씀드렸던 장기 공급 관련해서 계약이 발표하고, 이 신규 해외 고객사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그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 얘도 10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0월에서 11월 사이.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까지의 이 LNF의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팔로우하고 있다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LS와 그리고 LNF에서 전구체 합작사를 만들었는데, 그 합작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그 신규 해외 고객사에 공급할 거다. 그 신규 고객사가 동일하느냐? 맞다고 합니다. 이 LS와 이 전구체 합작사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우선적으로 이번에 언급될 이 신규 해외 고객사에 납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구체를 정말 어디다가 납품을 할지, 이 해외 고객사 어딘지, 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발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80%의 지분을 지금, 납품이 지금 80% 이상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이게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걸로는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성장성은 떨어졌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고객사가 나오고 테슬라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LNF에 정말 긍정적인 이슈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양극재 전구체 리사이클링 밸류체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클로즈드 루프, 바로 그겁니다. 이 밸류체인 관련해서 양사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구조를 계속 찾고 있다. 바로 이 레드우드 멀티리얼즈와 그 윈윈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이제 리튬 재고 구매 원인과 그리고 대책 관련해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20분을 어느샌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 LNF 홈페이지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LNF 홈페이지 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좀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언론 보도랑 그리고 루머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는 만큼 한 번쯤은 읽어보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LNF 홈페이지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LNF가 이제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투자를 진행을 했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 지원하기 위한 투자로 평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전략적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미국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아까 말씀드렸죠. 약 380억 정도를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이 테슬라 최고 기술 책임자의 출신인 이 JB 스트라우벨이 이제 설립한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폐배터리 관련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이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조 시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가 활성화가 된 지 10년 정도 지나면은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 6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폐배터리 관련 시장들은 점점점 커지고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기대감이 일단 주가에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NF 주가에도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9월달은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유리한 시점을 가져갈 수 있는 좀 저가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공매도 추세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재진입 타점과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은요, 투자권의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